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 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에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에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 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생네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우네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절인 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 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혼애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네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 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해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 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 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 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어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네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1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신혼에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체만 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신혼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네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재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라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재수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어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네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네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네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터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해주지 형제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해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 났었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에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이 글을 보낼 때 약간 조마조마했었는데 김장날 얄미운 시동생네 김치 안 주고 그냥 보낸 저희 시부모님 칭찬이 대부분이라서 안심이었습니다. 시동생네가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데 제가 속이 좁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지난번 김장에는 시동생네가 늦지 않게 왔더군요. 시동생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집안을 들락거리며 놀 정도였습니다. 12월 초였지만 그날 날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일 도와주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 두 분, 저희 부부, 신우부부, 시동생 부부는 김치 속 버무려서 김치 속 채우며 김치를 만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놀았습니다. 없던 일꾼 2명이 더 생기니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일을 잘 못하긴 했지만 절인 배추라도 나르고 김치통이라도 나르고 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우리 아이들이 하던 것이었는데 시동생 부부가 이 일도 하고 김치 만드는 것도 하니 확실히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우리 가족들 함께 먹을 수육을 삶느라 왔다 갔다 해서 김치 만드는 일은 별로 안 했네요. 고기 나르고 다 먹고 나서 접시 치우고 솥 닦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김장이 끝나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며칠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아이들 울거나 해서 동서가 가보려고 하면 어머님이 콕 집어서 저보고 가보라 하셔서 저는 더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센스 있으시죠? 일 다 끝나고 각자 김치통 트렁크에 싣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비롯해서 각 사돈댁에 갖다 드리라고 김치통 하나씩 더 주셨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안 아파서인지 사돈까지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다들 힘드니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저녁 먹고 다들 곧바로 출발하려고 집에 갈 준비 다 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 먹으면서 신랑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부모님 집에 자주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흙 많이 밟고 살아야 한다고요. 와서 부모님 밭일도 거들고 아이들은 흙에서 놀면 따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했더니 시동생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밥 다 먹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와서 김장김치가 담긴 김치통으로 김치냉장고를 채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동서는 이번 김장 때 처음으로 일을 해봤으니 며칠 고생했겠죠? 힘들었던 기억에 올해 김장 때 안 오려 할지도 모르겠네요. 와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김치 안 주시니 안 오고 김치를 사 먹던지 와서 일하고 김치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김장날 안 오고 김치는 가져가는 얌체 같은 사람은 없어서 김장날 힘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며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40대 초반의 여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게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사연이 나갔던 때가 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참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엄청 났었죠. 그랬던 얘긴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요, 서울에서 살고 시댁은 경기도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중에서도 약간 좀 외진 시골에 뭐 전원 생활을 하시는지 시부모님이 뭐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김장을 늘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참 말을 참 예쁘게 하시고 뭐 그랬던 게 시댁에 가는 게 좋대요. 시댁에 가는 게 왜 좋냐면 그냥 뭐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겨울에는 비탈길에서 애들 눈썰매도 탈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비료푸대 깔고 비탈길에서 눈썰매 타면 우리 눈썰매장에 가서 눈썰매 타는 그 눈썰매 위에 딱 앉아서 진짜로 눈썰매 타는 거보다 그 비탈길에서 그냥 비료푸대 깔고 타는 게 스릴 만점이고 이러다가 벽에 처박혀서 내 머리 다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 이것도 스릴이야. 그쵸? 걱정되는 마음. 나 이러다가 어디 다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리고 비료푸대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저도 뭐 그렇게 비료푸대를 타고 막 그랬던 세대는 아니라서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 동네 형들이랑 탔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속도가. 근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주버님이 시동생이랑 신우가 한 명씩 있대잖아요. 근데 이제 신우랑 시매부는 좀 착실한 분들이야. 그래서 김장 때 잘 오고 김장 비용도 내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일을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그 김장 일을 하고 오면은 너무너무 막 온몸이 다 아프면서도 김치 냉장고가 채워진 거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뭐 그랬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시동생이 자꾸 김장 일은 안 하고 김치만 가져가. 그러면은 시동생도 좀 밉지만 그 시동생의 와이프 되는 손아래 동서 있잖아요. 동서도 좀 밉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어. 그러면 이거 교통정리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 되죠. 카렌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시부모님 대박. 시부모님이 저렇게 나오면 며느리들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
좋은 시부모님 두셨어요. 네, 시부모님이 결국에는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댓글이 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시부모님이 조금 몇 년간 좀 답답하시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부모님도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만 될 수는 없는 거야. 성질 있어. 부모님은 뭐 성질 뭐 없겠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보이는데 참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연 주인공 여자분과 남편 되시는 분은 김장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동생 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김치만 쏙 가져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시부모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었어. 김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김치를 안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막상 시동생이 우리 도련님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와갖고 김장날 오면 뭐 물론 늦지막히 오겠지. 요 새끼는 요거는 싸가지 없는 새끼니까 그렇겠지만 오면은 과연 우리 어머님이 시동생 보고 김장 너 가져가지 마. 김장김치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것 같다는 거야. 여태까지 본 시부모님 그 성격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 나의 의도대로 안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사람 참 스트레스 받게 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동생네 같은 사람들을 보면 내 진짜 말을 해서 확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얘기를 좋게 하잖아? 그러면은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양심 없는 새끼야. 그런 애가 야 너도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왜? 약이나 안 올리면 다행이지. 오히려 개소리하고 딴전 피우고 동문서답해갖고 사람 약 올리는 거 그런 거 전문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쓰니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과거에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이거 참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거잖아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이 자기계발서적이 한창 유행할 때 저도 이 내용을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봤는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이야.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 내가 말이 맞아. 내 마음이 다 맞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아. 근데 그 상식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반발하고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아. 왜? 걔는 어차피 누군가의 말을 들을 애가 아니야. 그렇게 누군가의 말을 들을 애였으면 이미 그전부터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런 상식에 위배되는 행동을 안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들을 마음은 없어. 자기 방어막을 이미 치고 있는 사람이야,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사람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자기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마음보가 못돼서 맞아. 못된 새끼야, 그런 새끼들은.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뭐 대화를 나눠서 뭐 이렇게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겁이 나는 거죠. 안 받아줄 게 뻔해 보이니까. 그래도 사람은
얘기는 해봐야 돼요. 맞죠? 얘기는 해봐야 되는데 또 입장이 있잖아. 내가 형수야. 형수인데 시동생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마음은 또 뭐예요? 내 시어머니까지 통제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거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럴 마음이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 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왔어? 그럼 걔 김치 주고 일은 내 딸 부부랑 큰아들 부부가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선 나는 그렇게 그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시동생 거까지 해줘야 돼? 시동생 거를 빼고 했으면은 허리나 안 아프지.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건 아니지. 허리가 좀 덜 아프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야. 그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부모님한테는 감사해. 김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그 과정을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그 서울에서만 자라고 뭐 이렇게 도시에서만 자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김장 시작이 언젠지 아세요? 저는 그걸 직접 해봤거든요. 김장의 시작은 8월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김장 시작은 8월이야. 8월에 뭐 하는지 알아? 배추 모종 심어. 그리고 무 씨 뿌리고, 김장무. 뭐, 경북 지역, 경상도 지역에는 그 무채를 안 넣기도 하더라고. 배추김치에. 그냥 양념을 넣기도 하더라고. 무채에다가 이렇게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배추 모종 심고, 무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8월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뭐 해? 겨울 때까지? 그 모종 가꾸고 무씨에서 그 순 잘 나오나 그것도 봐줘야 되고 약하고 벌레 먹지 못하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김장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절이고 뭐 절여뒀다가 속 버무려 갖고 묻히고 뭐 또 그 전에 뭐 재료 젓갈 뭐 준비해 놓고 정신 없어요. 김장의 시작은 8월이에요. 끝은 언제야? 뭐 12월, 11월에 김장하는 그날. 그래서 김치통에 담아서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넣는 거. 그때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김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김장을 시부모님은 늘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순이 님도 김장을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던 거야. 그 전에는. 그냥 김장 날만 가서 버무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치통에 담아갖고 집에 갖고 왔던 그런 거죠. 여러분들 김장은 다 끝나셨죠? 예전에는 12월 달에 김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추울 때 할 필요는 없어갖고 11월 달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날씨가 좀 포근할 때 김장을 하면 김치가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김장을 좀 최대한 늦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시작을 같이 했대요. 시부모님이랑. 그거 참 잘한 거죠. 그거 얼마 힘들어. 만약에 그것도 힘드시면 그 시부모님이 주변에 그 동네 아줌마들 도움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그런 아줌마들 오면은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시부모님도 그 집에 가갖고 또 품앗이를 해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어쨌거나 돈이에요. 남의 노동력은 공짜로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 스니님이 같이 가서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듬고 절이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대망의 김장날
시부모님이 수육 같은 것도 안 하고 11시쯤 그냥 짜장면 시켜 먹자. 그렇게 해버리더래. 시동생은 어차피 점심시간쯤 올 거란 걸 아신 거죠. 그렇게 밥을 다 먹고는 시동생이 왔는데 그 시동생한테 원래 시어머니가 밥은 먹었니? 이제 이거부터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대요. 이게 뭐겠어. 이미 결심이 쓰신 거야. 막내 아들 군기 잡기로. 뭐 자식을 그거 갖고 버리고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시큰둥한 반응, 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이것도 이날 시동생 부부가 온 것도 시동생네는 그 처가에서 김장김치 한다고, 김장한다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 놓고 김장날은 왜 와, 요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그리고 시동생네가 갖고 온 김치통에다가 뭘 담아라 어쩌라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시부모님네 거랑 뭐 그 신우네 거랑 쓰니님네 거랑 김장통에, 그러니까 김치통에만 그것만 담고 이제 싹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 부부는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뭐지 막 이랬겠죠. 나는 일은 안 했지만 늘 김치를 가져가던 사람인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 버릇이 되면. 바다 버릇하는 사람들은 안 주면 서운해한대잖아요. 사람이 참 익숙한 거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말아야 될 거에 익숙해지면 참 그것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야. 시동생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이 또 결혼해갖고 애까지 있는 동생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했겠지.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결혼한 동생이어도, 손주가 있는 동생이어도 친형한테는 좀 이 새끼 저 새끼 욕 먹어도 돼. 정감 있잖아. 우리 형아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기는 해요.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니가 막 무슨 얘기하다가 너 있냐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은 70 먹은 언니가 뭐 60대 후반인 여동생한테 2년 전이라면은 조금 어렸을 때 우리 언니 모습 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뭐 그 욕이 2년 전년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뭐 씨발려 뭐 뭐 이렇게 되면 좀 그건 문제지, 그쵸? 남편 되시는 분이 요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시동생한테 마지막에 야, 너 이렇게 양심 없게 김장김치나 뭐 동치미나 뭐 이런 것들 김치들 너 그냥 막 갖다 먹고 그랬다며? 너 이 새끼 좀 양심 좀 있어봐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나갖고 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 너네 김치 주면 엄마한테 나 다신 김장 안 온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이 새끼야. 그래서 너 김치 못 받아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스니님이 물어봤더니 그 얘기 했대죠, 이 남편이. 내가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야지. 엄마가 안 주겠다고 하면은 이 새끼가, 동생 새끼는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내가 형인데 내 엄마한테 원망할까봐, 연세 있으신 엄마 원망할까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이게 아름답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편 되시는 분도 속이 뭐 되게 저만큼 거의 깊은 것 같아요. 저를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속이 참 끝없이 깊은 아이랍니다. 해저 터널만큼 깊은 뭐 그런 아이예요, 제가. 그러면서 남편이 야, 시댁에 여기에 부모님 집에 자주 좀 와, 이 새끼야. 와서 놀다 가고 뭐 필요할 때만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족은 참 공평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는 공평해야 돼요. 형이라서 더 받고 뭐 동생이라서 덜 받고 이런 거 없어야 싸움이 들난다. 뭐 그래갖고 법적으로도 부모님 재산은 무조건 1대1대1 뭐 이렇게 바뀌었고, 법이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아주 옛날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 공평함, 그 형평성, 그걸 유지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어른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시부모님이 그거를,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았어요. 그 어려운 걸 시부모님이 해냅니다. 시부모님이 유시진 대위인가요? 네. 이런 게 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기는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헨리 포드라고, 포드사, 그 미국의 포드사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 있죠. 헨리 포드라는 그 영화 배우 해리 포드, 뭐 해리슨 포드 이런 사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헨리 포드, 포드사라는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창업주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쓰니님 입장에서 동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발할 사람 같은 거야. 뻔해. 내 경험상 그래. 저런 애들은 내가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 하면은 반발만 하더라. 딴전 피우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끝나. 더 반발하고 안 들어, 쟤네들은. 좋은 방법 있죠. 매를 드는 거야. 옛날에 그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 그런 애들한테 적용되던 게 매인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선생님들이 뭐 좀 이렇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뭐 이제 이렇게, 사랑의 매가 내 감정풀이의 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없애라. 뭐, 말로 해라. 뭐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대화를 시도를 했을 때 쟤는 반발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내가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그래갖고 감정을 최대한 추스리고 얘기를 해봤어. 오? 그랬는데 잘 통하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될 가망성이 더 크더라도 얘기는 해보자. 얘기는 해봐라. 그랬다가 반발하면 말고. 아이씨, 그리고 그냥 돌아서고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든가 필요하면. 그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쓰니님 입장에서는 동서네가, 그러니까 시동생네가 김장김치를 못 가지고 간 게 정말 사이다 아니었을까요? 와서 일을 하고 가져가. 아니면 가져가지 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랬잖아. 그거를 교통정리를 드디어 시부모님이 해주셔서 그것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데보라 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지인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안 보면 돼. 그쵸? 또 가족도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연 끊었어요. 사이다 사연 이런 거 많잖아요. 안 볼 수 있어. 그것도 선택이야.
뭐 남들도 친구도 선택이고 직장 동료도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그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랑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 동료가 나를 너무 힘들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중학교를 나오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같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러다가 뭔가 학연지연 혈연이 뭐가 되니까 걔랑 친해지고 친구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뭐 관계 단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말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들먹여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장날이 단순히 김치 만드는 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과 그 정성을 들이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쵸? 내가 이거를 맛있게 만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김치를. 이 김치가 또 쉬면, 잘 익으면 지지고 볶고 찌개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랑을 담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김치도 만들고 수육도 해갖고 먹고 또 겉절이 그 양념에다가 또 절임 배추 그거 이렇게 턱 뜯어갖고 거기에다가 수육 하나 올리고 또 이렇게 속 묻혀놓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해갖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또 그거 먹기 전에 또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또 해갖고 하고 그 일종의 행사잖아요. 행사, 가족 행사 같은 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대신에 오지도 말고 김치도 가져가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막 땀 흘려가면서 일한 다음에 김치를 나눈다는 건 내 정을 나누는 거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도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성은 뭐야? 김장날 오는 거. 안 올 거면 김치 가져가지도 않는 거. 그거죠. 주면 어떻게? 부모님이 억지로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형제들 눈치를 실실 보면서 받아야 되나? 그것까지는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안 갔어. 내가 늘 안 가는 아이야. 그리고 난 안 받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줘. 그러면 그 김장날 온 내 형제들한테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나? 김장 비용이라도 많이 내야 되나?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쵸?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가 그냥 관계만 있나? 내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있고, 내 자식과의 관계도 있고, 내 배우자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관계가 참 여러 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런 관계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동생네가 조금 이번에 김장에 늦게 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김장김치 못 가져갔잖아요.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했을 거예요.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큼, 그것만큼 우애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
내 형제 어렸을 때 맨날 같은 방에서 자던 내 형이고 내 동생이야. 근데 따로 살기 시작하고 10년, 20년 지나봐. 그거 안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나랑 맨날 만나서 술 먹는 내 술 친구가 더 가까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돼. 만날 그 만날 만한 그 건덕지가 되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김장, 명절, 제사, 엄마 아버지 생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귀찮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쓰고 참석을 해보면 내 형제의 마음이 어떤지 내 형제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때 참석이나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논리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걸 위해서 또 시동생이라는 새끼는 내 동생도 아닌데 새끼라 그래서 시동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김장에 늦어버리던가 안 오던가 하고 김치만 쓱 가져가는 그런 얌체 같은 행동을 했죠.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상식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맺히게 해서 자기한테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저는 김장을 그냥 김치 만드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형제들이랑 김장날 모여서 같이 김장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함이라는 거는 참 가치 있는 일이죠. 내 형제랑 언제 만나 그런 날 말고 그렇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곳이 아파. 똑같이 허리가 아프고 똑같이 다리가 아프고 똑같이 팔이 아파. 그렇다는 거는 고통도 공유하면은 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함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나 라면 끓여주던 우리 누나와의 그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그랬었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누나와 정이 또 끊어지지 않고 돈독해지고 서로 어떤 행동에 대한 오해 같은 것도 없어지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가족들이랑도 이렇게 연을 끊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가다 보면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왜 내가 해갖고 쟤를 왜 줘야 돼? 왜 이거는 내 몫인데 왜 제가 가져가? 쟤는 가져간 게 저만큼인데 왜 나는 내가 부모님을 이런 거를 챙겨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상식적으로 그 공평함이 쭉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약간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쟤랑 나랑 유전자 공유율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개 같은 년이 저게, 씨. 아이고, 저년 저거 또 일도 안 하고 또 가질러 왔다, 저년 저거. 그게 일단 드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래요. 다 그렇지만, 약간은, 그럴 때, 조금만, 워워 하시고, 릴렉스 하시고, 그냥 뭐 내가, 좀 해서 주면 어때? 라는 생각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대. 졸라 열받잖아, 이씨. 그러면 안 돼. 시동생이랑 동서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니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을 것 같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이렇게 처신을 해주셔서 이게 바로 사이다고 이게 바로 정석이지 라는 거를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형제가 따로 산다고 해서 우리 엄마랑 나랑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게 가족의 끈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나랑 같은 방에서 잤던 내 형, 내 언니. 생각해봐요. 눈물 나지 않아요? 난 지금도 저희 형이 나 800에서 재워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나 그렇게 하고 우리 형이 한번 800에 해서 나를 좀 재워줬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그리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하나쯤은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손잡고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도 하시고요. 그냥 용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말버릇이나 행동 같은 게 교정이 되었을 때 그때 용서를 해야죠. 개차반짓거리를 계속하는데 김장날 와갖고 김치통만 쓱 갖고 와갖고 눈치 쓱 보다가 수육만 처먹고 김장김치만 싹 담아갖고 가는 애를 용서하면 그거는 아마도 그 얌체 같은 그 형제를 위한 길도 아닐 거야. 그거는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용서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막 칼을 갈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을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더 계속 안 좋은 길을 걸을까봐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거잖아. 맞죠? 하여튼, 뭐 그런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은 정말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